2023년 10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300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피로 현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68세 박순자. 평생 말 한마디 없던 여인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자 하객 300명 모두 얼어붙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녀가 밝힌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 4억이 넘는 돈의 출처,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사연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5년 봄, 28살 박순자는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 박진수는 32살,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50명이 채 안 됐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아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이게 뭐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박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얼어붙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다. 빨래는 손빨래로 해야 했다. 청소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며느리가 이래서야 우리 아들이 출세하겠어?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 편만 들었다. 1986년 처자들 준호가 태어났다. 박순자는 기뻤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구실 좀 하겠네. 축하가 아니라 평가였다. 박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산후조리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와서 3일 동안 머물다 갔다. 그 3일 동안 박순자는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기 울음소리에도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저 집 부족한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다. 박순자는 혼자였다. 밤새 아기를 돌보고 아침이 되면 집안일을 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래도 참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1988년 둘째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집은 더 좁아졌다. 생활비는 더 부족해졌다. 남편의 월급은 150만 원. 내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볼까요? 안 돼. 우리 집 여자가 일을 나가면 창피해.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집은 형편없는 집이야.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 기저귀 값도 부족했다. 분유값도 빠듯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월급날이면 절반이 사라졌다. 어디에 쓰는지 묻지 못했다. 물으면 화를 냈기 때문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따져?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1989년 겨울, 박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남편과 아이들이 자는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동네 24시간 식당, 그곳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2,500원, 하루 7,500원을 벌었다. 8시 30분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재빨리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몰랐다. 아내가 이미 3시간 동안 일하고 왔다는 것을. 저녁에도 일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10시였다. 그때부터 새벽 1시까지 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 5시간,
한 달 150시간, 37만 5천 원. 남편의 월급 150만 원에 박순자의 월급 37만 원. 그렇게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다. 시어머니에게 알려질 것도 뻔했다. 그래서 혼자 감당했다. 허리는 더 아팠다. 손은 거칠어졌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다. 남편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애들 키우느라 그런가 봐요. 좀 관리를 해. 나도 창피하잖아. 박순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물소리에 묻혀서 3년이 흘렀다. 1992년 첫째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금, 교복비, 준비물, 돈이 필요했다. 박순자는 낮 시간에도 일을 더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 홀서빙을 했다. 하루 10시간 일했다. 새벽 5시부터 8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몸은 비명을 질렀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참았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힘이 났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이 모였다.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아내가 하루 10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남편은 지갑을 뒤적였다. 돈 좀 줘. 무슨 돈이요? 친구들이랑 투자하는 게 있어. 300만 원만.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300만 원. 그녀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무슨 투자예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내. 여보, 그 돈은. 없어? 그럼 어머니한테 빌려와.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손이 떨렸다.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다. 1년 동안 모은 300만 원을 인출했다. 남편에게 돈을 건넸다. 이게 다야? 네, 더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가버렸다. 3개월 후 투자금은 사라졌다. 남편의 친구가 사기꾼이었다. 재수없게 돈 날렸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모았다. 새벽 4시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그래도 일어났다. 일을 나갔다. 설거지를 했다. 1995년 셋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다. 40살의 늦은 출산이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딸이라니 아들을 하나 더 낳지?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고. 딸이라고 차별받지 않게 키우겠다고.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박순자는 일을 더 늘렸다. 주말에도 나갔다. 명절에도 일했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어딜 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거짓말이었다. 친정은 멀리 있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박순자는 식당에 갔다. 명절 특근 수당은 2배였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온 가족이 자고 있었다. 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설거지는 그대로였다. 박순자는 조용히 정리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났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다. 박순자는 45살이었다. 통장 잔고는 1,500만 원.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다. 아이들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더더욱 몰랐다. 그해 봄, 큰아들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나 학원 다녀야 해. 친구들 다 다녀. 학원비가 얼만데? 우리 형편에 무슨 학원이야?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순자는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봤다. 다음 날 학원 등록을 시켰다. 한 달 50만 원. 돈은 어떻게 구했어? 친정 오빠가 줬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친정 오빠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준호는 학원을 다녔다. 성적이 올랐다. 대학 진학을 꿈꿨다. 2003년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문제였다. 한 학기 400만 원.
국립대를 가지. 왜 사립대를 갔어? 아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구해볼게요. 어떻게? 친척들한테 빌려볼게요. 거짓말이었다. 통장에 돈이 있었다. 2,500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 통장 잔고는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준호도 몰랐다. 그 돈이 엄마의 15년이라는 것을. 2005년 둘째 민호도 대학에 갔다. 역시 사립대였다. 박순자의 통장은 다시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다. 새벽 4시 여전히 일어났다. 50살이 넘은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다. 손목도 시큰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2008년 큰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다. 취업이 잘 안 됐다. 엄마, 나 창업하고 싶어. 창업? 친구랑 사업 아이템이 있어.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 얼마나 필요한데? 1억. 박순자는 숨이 막혔다. 1억. 20년을 모아도 그 돈은 없었다. 은행 대출 받아볼게. 준호의 대출은 거절됐다. 신용도가 낮았다. 담보도 없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순자는 그날 밤부터 더 많은 일을 찾았다. 새벽 4시부터 8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하루 15시간, 55살의 몸으로 2년이 지났다. 2010년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였다. 반은 됐다. 하지만 그때였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나 회사 관뒀어. 네, 사장이랑 싸웠어. 나 같은 능력자를 몰라봐. 남편은 6개월 동안 집에 있었다. 일을 찾지 않았다. 생활비는 박순자의 몫이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5천만 원은 3천만 원이 됐다. 박순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일만 했다. 2012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월급은 180만 원. 예전보다 적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저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해. 난 내 용돈도 모자라. 남편의 용돈은 한 달에 60만 원. 월급의 3분의 1이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술값도 모자라.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막내딸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 그래, 다녀라. 아빠가 돈 없다는데. 엄마가 있다. 지은이의 학원비 한 달 80만 원. 박순자는 새벽 일을 하나 더 늘렸다.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몸은 한개였다. 어느 날 식당에서 쓰러졌다. 순자 씨, 병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얼굴이 새하얘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입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네, 하지만 다음 날도 일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다. 2015년 박순자는 60살이 됐다. 통장에는 1억이 모여 있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업이야. 엄마가 도와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박순자는 통장을 건넨다. 1억, 30년의 무게. 고마워요, 엄마. 성공해야 한다. 당연하죠. 하지만 1년 후 사업은 실패했다.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시작이었다. 61살, 새벽 3시, 여전히 일어났다. 2018년, 둘째 민호가 결혼을 했다. 엄마, 집 계약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 5천만 원만요. 또 통장이 비었다. 2020년, 막내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그해 박순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다. 카카오톡 메시지.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상대는 여자였다. 사진도 있었다. 메시지를 더 읽었다. 차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박순자의 손이 떨렸다. 더 찾아봤다. 사진이 있었다. 붉은색 소나타. 메시지를 더 거슬러 올라갔다. 5천만 원 입금됐어. 정말 고마워. 이 차 꼭 사고 싶었어.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 2년 전 남편이 가져간 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돈. 거짓말이었다. 다른 여자에게 차를 사준 것이었다. 박순자는 울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다. 그날 이후 박순자는 달라졌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자신의 통장, 30년간의 입출금 내역, 모든 것을 정리했다. 2023년 큰아들 준호가 결혼을 발표했다. 엄마, 10월 15일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준비할게요. 정말? 아니요, 사실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돈이었다. 박순자는 웃었다. 얼마? 2억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리고 마음먹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2023년 10월 15일 아침 6시 박순자는 눈을 떴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40년의 마지막 날. 거울을 봤다. 68세의 얼굴. 주름이 가득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다. 30년 전과는 너무 달랐다. 젊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 새벽 일로 굽은 허리, 모든 것이 증거였다. 박순자가 살아온 삶의 증거. 욕실로 갔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눈을 감았다. 30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날들, 얼어붙은 겨울 새벽길, 무거운 식기를 나르던 손,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남편도 아이들도 시어머니도. 박순자는 투명 인간이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욕실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 셔츠 어디 있어? 옷장에 있어요. 찾아봤는데 없는데. 왼쪽 두 번째 칸이요. 에이, 없잖아. 박순자는 샤워를 멈췄다. 물을 끄고 나갔다. 옷장을 열었다. 셔츠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아, 거기 있었네. 내가 못 봤나 보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었다. 4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박순자는 옷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 작년에 산 것이었다. 거울을 다시 봤다. 낯선 자신의 모습. 오늘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30년간의 통장 입출금 내역, 남편의 문자 메시지 캡처, 은행 대출 서류, 자식들에게 준 돈의 내역, 모든 증거, 모든 진실. 오늘 그것을 공개할 것이었다. 아침 7시 식탁에 앉았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85살,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늘 실수하지 마. 신부 측 사람들이 많이 온대. 네. 우리 집안 체면 깎지 말라고. 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박순자를 보지도 않았다. 아침은 조용했다. 말이 없었다. 박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왜 밥을 안 먹어? 체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체하면 어떻게 해? 박순자는 억지로 밥을 삼켰다. 오전 10시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올렸다. 화장도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꾸며본 적이 있었나? 30년 전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이었다. 어머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 축하드려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네. 기쁜가? 박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관계, 모두 깨질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후 1시 예식장에 도착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웨딩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났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엄마, 왔어요? 응, 멋지구나. 엄마도 예쁘세요. 오늘 특별히 꾸미셨네요. 신부 들어올 준비하러 가봐야겠어요. 그래라. 준호는 돌아섰다. 뒷모습을 봤다.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나. 청춘을, 건강을, 꿈을. 그런데 준호는 알까? 이 모든 것을 피로 연장으로 갔다. 300명의 하객. 테이블이 빼곡했다. 신부 측 친지들이 많았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신랑 집안 괜찮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큰 웨딩홀을 잡으셨잖아요. 부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몰랐다. 진실을.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신부 아버지가 우리 좀 만나자고 하네. 알았어요. 신부 아버지는 사업가였다. 말투가 당당했다. 사돈되어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던데요. 아이고, 부족하죠. 입에 발린 말들, 형식적인 인사. 신부 아버지가 박순자를 봤다. 사모님께서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다. 그 말로는 부족했다. 지옥이었다. 30년간의 지옥.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식이 시작됐다. 신부가 입장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일어섰다. 박수가 터졌다. 신부는 아름다웠다. 흰 드레스, 행복한 미소. 준호가 신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주례사가 진행됐다. 신랑 신부의 맹세,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식이 끝났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왔다. 와인이 따라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축하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일어섰다. 무대로 올라갔다. 오늘 제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갑니다. 신랑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안심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짧은 축사였다. 신부 아버지가 내려왔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신랑 아버지께서 그때였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깜짝 놀랐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내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앉아. 안 앉아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순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축사요. 여자가 무슨 축사? 남편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박순자는 무대로 걸어갔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누구예요? 신랑 어머니 아니에요. 왜 저러는 거예요? 사회자가 당황했다. 아, 신랑 어머니께서 직접. 박순자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 위에 섰다. 300명의 시선,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준호는 얼어붙어 있었다. 신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박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저는 신랑 박준호의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하객들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런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객들이 긴장했다. 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낡은 통장, 은행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것을 손에 들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순자는 남편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 싫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얘가 미쳤어. 준호가 무대로 뛰어왔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박순자는 아들을 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순자는 다시 하객들을 향했다. 여러분, 이 화려한 결혼식, 이 멋진 예식장, 이 모든 것 뒤에는 제 30년이 숨어 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1989년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30년 동안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순자는 통장을 높이 들었다. 이 통장에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 신부 측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돈으로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2,400만 원. 이 돈으로 큰아들 사업 자금을 줬습니다. 1억. 이 돈으로 둘째 아들 결혼 자금을 줬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으로 막내 딸 학비를 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 비용 2억. 모두 제 돈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신랑 집안이 부유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제 가족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들도 제가 매일 새벽 몰래 집을 나가 일을 했다는 것을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들은 저를 무능한 주부로만 생각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며느리.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렸다. 옆 사람이 붙잡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집중했다. 박순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휴대폰 문자 캡처. 2년 전 남편은 제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서류를 높이 들었다. 그 돈은 다른 여자에게 차를 사주는 데 쓰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그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은행 송금 내역, 차량 등록증. 모두 제 돈으로 산 차입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신부 어머니가 딸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이거 어떡하니?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가 무대로 올라왔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엄마, 30년 동안 참았어.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박순자, 이제 됐어. 박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왔다. 여보, 제발. 40년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충분합니다. 박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놨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하객들 사이를 걸어갔다. 모두가 길을 비켜줬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예식장 문을 열었다. 밖은 밝았다.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박순자는 그 빛 속으로 걸어갔다. 40년 만에 처음 자유로웠다. 예식장을 나온 박순자. 발걸음은 가벼웠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가벼움.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엄마! 엄마! 박순자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한 거야. 그래도 준호야, 엄마가 번 돈이 4억이 넘는다는 거 알았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2,400만 원, 사업 자금 1억, 오늘 결혼식 비용 2억. 모두 엄마 돈이야.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이제 엄마는 갈게. 어디요? 엄마의 삶을 살러. 박순자는 돌아섰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표를 끊었다. 부산행 KTX? 왜 부산인지 모르겠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서울이 멀어졌다. 창밖을 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다. 부산에 도착했다. 오후 5시. 바다 냄새가 났다. 짠 내음. 해운대로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는 넓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박순자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이제야 흘렀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숙소를 잡았다. 작은 모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생각해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순자는 부산에 머물렀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분식집, 설거지와 홀서빙.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일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한 달 150만 원 정도 살기에 충분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다. 여유가 생겼다. 저녁에는 바다를 봤다. 매일 해운대에 갔다. 천천히 걸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이 지났다. 막내 지은이 찾아왔다. 엄마, 지은아. 지은은 엄마를 꽉 안았다. 울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집에 안 돌아가실 거예요? 응. 왜요? 돌아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엄마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3달이 지났다.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원룸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용서할 게 뭐 있니? 넌 몰랐을 뿐이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니야.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박순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6개월이 지났다. 박순자는 부산에 정착했다. 분식집 일도 익숙해졌다. 순자 씨, 오늘 칼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바닷가를 걸었다. 요즘은 매일 걷는다. 1시간씩 건강해진 것 같았다. 허리도 덜 아팠다. 무릎도 나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와 줄 수 없어? 안 돼. 4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나를 위해 사는 거. 알았어. 그래도 행복해.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년이 지났다. 박순자는 69세가 됐다. 분식집에서 여전히 일했다. 바다도 여전히 봤다. 건강했다. 행복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안했다. 순자 씨 동업하실래요?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해요. 순자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전 돈이 없는데요. 제가 투자할게요. 순자 씨는 운영만 해주세요. 박순자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게가 열렸다. 순잔의 분식. 작은 가게였다. 하지만 박순자의 가게였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맛있다고 했다. 또 온다고 했다. 박순자는 웃으며 일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왔다.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박순자는 중얼거렸다. 엄마, 봐요. 나 이제 내 가게 있어요. 나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박순자도 웃었다. 69년 만에 처음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늦었지만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순자의 이야기.
6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반격.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